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고대 편입논술 연간 OT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고대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기명 편입에서 연대 편입논술이 도입되던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고대 편입논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부 논술도 하고 있고 대치 두각학원에서 논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로스쿨에서 리트 논술도 한 10여 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고등부랑 편입 그리고 대학원 논술까지 전체를 다 경험하고 있는 가장 정통파 논술 강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가적인 양력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실적에 대한 이제 보고서입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차는 10명이 합격을 했고 연고대 합산해서 2차 같은 경우는 연대 편입 논술이 24명, 그리고 고대 편입 논술이 7명, 그리고 연대 수시 논술이 무려 4명이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총 35명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관왕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구체적인 합격 사례는 기명 편입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제 교수 카페를 찾아가시면 공지사항에 제가 상세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합격증입니다. 요즘에는 합격증을 또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갖고 이건 합격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증이 포함된 문자까지 제가 함께 캡처를 떴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35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의미 있는 합격생 사례입니다. 328대 1을 뚫은 학생이 있어요. 2025학년도 고대 경영에서 나온 사례인데 일반 편입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정작 본인은 또 경영학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28대 1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월 달부터 12월까지 저희 모든 수업을 다 들었고, 그리고 고대 면접반까지 수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오관왕 학생이 있습니다. 이건 합격증이고요. 오관왕 학생은 보시면은 연대 정외과를 합격한 학생인데 성균관대 경희대 정외과, 그리고 중대는 또 영문과입니다. 시립대 국제관계학과까지 합쳐서 정작 본인은 또 정외과 전공도 아니고 정치 외교학도 아니고 영문학도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방캠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시험을 잘 보면 합격을 하는 거지 전적대나 기타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논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편입 영어까지 해서 동시에 가능하다. 앞으로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논술 공부는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투자하면 수업과 첨삭과 과제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하루 10시간 공부한다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편입 영어랑 논술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입 영어 때문에 논술을 하지 않거나 이런 식의 선택은 별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실제 사례들을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사례는 오관왕이라서 보여드리는 거고 오관왕 아니어도 그렇게 함께 공부한 학생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건 합격증 5장입니다. 그 다음에 적중 사례는 제가 적중 사례 영상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적중 사례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일단 유형은 100% 다 적중했고요. 그리고 1번, 2번 유형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제편도 눈물 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적중을 못했습니다. 눈물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들은 다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주제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거는 대표적인 적중 사례들입니다. 2026 연대 사회, 여기 역사의 종원이라는 후쿠야마의 제시문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25학년도 고대 사회논술에 나왔던 피레네 정치학에 나오는 논점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번 이미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 하프라든가 이런 실전 연습할 때도 다뤘던 제시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6 연대 인문에 나왔던 공감이라든가 플라톤의 예술론, 침대의 비유, 이거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공감은 해마다 나오는 주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러 번 우리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2025 연대 사회 가나다 내용 중에 에센스 중도, 이것도 연대 수시논술 2019학년도 주제랑 일치합니다. 그때 연대 수시논술 엄선 특강때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25 인문에 나왔던 제시문 행복, 요 제시문은 2010 고대 수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유형편에서 우리가 1강 때 쓰기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과제물로 제가 했던 거고 2019학년도 고대 인문에 나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4 연대 인문, 2024 고대 인문, 2023 연대 인문 등등 해서 쟁점과 주제 혹은 또 제시문 자체가 일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대표적으로 2023 연대 인문에 나왔던 제시문당 글쓰기 읽기에 대한 요 제시문은 2020 학년도 연대 수시 모의논술 제시문과 일치합니다. 그때는 한글이었는데 오늘 영어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 책에 그대로 기본편에 실려 있었고, 그것도 제가 수업 때 직접 다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형편뿐 아니라 주제와 쟁점도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적중 사례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선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 몇 마디 좀
해 드릴 텐데, 고전에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연대 수시 논술 신입학 모집 정원하고 연대 편입학 논술 모집 정원하고 비교한 데이터인데, 녹색 부분이 연대 편입학 2026학년도 모집 정원입니다. 맨 오른쪽이 연대 수시논술 모집 정원인데 대충 봐도 연대 편입이 더 많죠. 요거는 그래도 비슷해 보이나요? 경영학과가 30명인데 15명 차이 많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뒤로 가 보시면은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총원 보시면은 일반 편입 기준입니다. 143명 대 94명이에요. 근데 학사 편입도 있죠. 학사 편입 57명입니다. 그래서 편입학이 약 200명, 그리고 신입학은 약 100명이 좀 안 되죠. 94명. 러프하게 봐도 2대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대 편입학은 지금 현재 연고대에 가는 방법 중에 편입으로 가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특히 연대 그렇습니다. 모집 정원이 좀 많기 때문에. 고대는 모집 정원이 조금 적은 편이죠. 그래서 그 경쟁률도 낮고 20대 1 정도만 돼도 연대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시는 숫자도 적지만 경쟁률도 그러다 보니 7, 80대 1 좀 높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절대로 희망 고문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웬만하면은 연대 편입학은 여러분이 어떤 시험보다도 연대 가는 방법 중에 쉽습니다. 물론 연대가 어렵죠. 하지만 그 방법들 다 모아놔 봤을 때 여러분이 이 편입 논술이 가장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전형을 보시면 되는데, 우선 전형은 아마 아실 겁니다. 모든 편입은 단계별이죠. 1단계 보통 필기시험, 2단계는 서류 또는 면접 이렇게 들어갑니다. 연고대도 마찬가지고 1단계 서류 시험이 필기시험이 논술이죠. 논술 100%입니다. 2단계는 서류 또는 면접인데 연대는 서류, 고대는 면접. 하지만 이 고대 면접도 연대 서류랑 비슷합니다. 서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 한 5분 정도 짧게 보고 질문 한 서너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출한 서류를 하기 때문에 학업계획서, 성적 증명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전공 심화 면접 아니기 때문에 비동일 계열 학생인 경우에는 전공 심화 면접에 대한 약간의 걱정이 있을 텐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적대 학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지 그 학교에서 쓸 때 필요한 정보가 몇 가지 있을 텐데 그건 뒤에 제가 짧게 또 설명드리겠지만, 동일계열, 비동일계열 따질 때요, 그 자체는 유불리가 없습니다만 비동일 계열인데 지원 전공에 대한 수강 기록이 없으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합격 이런 건 아니고요. 서류 전체가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서류 평가 중에 자기 학교에서라든가 성적 증명서 평가 일부 감점 요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이 지원 전공에 대해서 비동일 계열 학생은 전공 과목을 수강해 두는 게 좋겠다. 몇 과목 정도인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만 합격생들 한 서너 개 정도 듣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 학기 수료하고 보통 편입을 하잖아요. 한 학기당 한 과목 들으면 4과목 정도 나오죠. 계절 학교도 괜찮습니다. 교양보다는 전공 과목 듣는 게 좋고 그 학과에 직접 가 듣는 게 좋습니다. 휴학을 했거나 졸업해서 못 듣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기록 그대로 응시됩니다. 약간의 불리함이 있더라도 다른 데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성인데 별이 하나 또 있네요. 자, 논술에도 답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가장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 논술을 객관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능처럼 찍는 객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논술 잘하는 어떤 학생 2명의 답은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객관적인 거죠. 자기견의 진술형이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약간 주관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객관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이 투트랙 전략인데 오늘 연간 커리큘럼 때 제가 또 설명드렸습니다만 정규 트랙과 브릿지 트랙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규 과정, 브릿지 과정, 그거는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첨사학연은 뭐 다 아실 테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필성 커리큘럼 여기서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일단 정규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유형 기본편, 그 다음에 이론편입니다. 끝나면은 쟁점편은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기출, 연대 기출로 넘어가요. 자, 기출은 그 고대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기출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더 기본형입니다. 연대 기출은 조금 더 어렵고 응용형입니다. 가급적 먼저 하자. 근데 이 영상을 나중에 보고 또 9월 달쯤 돼 늦게 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연대 고대 기출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대 고대 기출이 끝나는 시점이 10월 말입니다. 늦어도 10월 말입니다. 11월부터는 학원에서 모든 수업이 그냥 실전 풀이 연습반, 문제 풀이 연습반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했을 때 늦게 오시게 되면은 심지어 유형 기본, 고대 기출, 연대 기출을 동시에 공부해야 될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학업 계획서인데, 학업 계획서는요 고대 때문에 그래요. 그 고대 연대 원서 접수가 12월 첫째 주 화수목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그 1단계 통과한 학생만 학교서를 제출합니다만 고대는 원서 쓴 학생이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월 달부터 학업 계획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9월 개강하고 나면은 조금 바빠요. 그리고 그 추석도 걸려 있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중간고사 있죠. 11월부터는 시험 한 달 전이고 그 기말고사 곧 다가오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2월 첫째 주 접수할 때 학교서를 제출해야 되니 여러분 7, 8월이 좋습니다. 그래서 1학기 성적표가 나오는 7월달 시점부터 제가 학교서 얘기를 할 텐데 꼭 따라오시기 바라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작성하는데 최소 일주일. 자, 첨삭 한 3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첨삭 1번 받고 일주일씩 가니까 한 달 정도 예상하고 나는 한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요 빅3라고 해갖고 요 유형 기본편 그리고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요 세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2개월씩 가죠. 모든 수업은 2달입니다. 2개월씩 가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6개월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공부를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요 공부를 2과목씩 또는 3과목씩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해 하실 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다 해야 될 것을 늦게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각오가 있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빅3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제 투트랙인데 브릿지 특강. 요거는 뭐냐면요, 그 기본 유형편 공부할 때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기가 우리가 8주 동안 유형 기본편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많이 못 다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요거를 제가 분리 독립을 시켜서 2달 내내 그것만 다룹니다. 이게 전문 특강입니다. 브릿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독해력 1단계, 논리력 2단계, 그리고 도표 분석 3단계, 그리고 연대 수시 엄선 특강 4단계. 그래서 2개월씩 가게 됩니다. 3, 4월은 독해력, 논리력은 5, 6월, 그리고 도표 분석은 7, 8월, 그리고 연대 수시 엄선 특강 9, 10월. 이건 2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정규 과정은 3시간, 이건 2시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OT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단계별 내용을 볼까요? 오늘 연간 커리큘럼이니까 단계별로 간단히 보시면 유형 기본편은 4대 영역 8대 유형별로 논제를 8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우리가 객관적인 답안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답안 구조뿐 아니라 그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미션을 다 할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게 되면은 제시문을 여러분이 분석을 하시겠죠. 분석한 내용을 제가 가르쳐 드린 그 틀에다가 그대로 적어 넣으면 답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1000자 정도 답안을 쓴다라고 하면 문장이 20개 들어가거든요. 약 20개, 한 문장 50자 정도 보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20번째 문장까지 내용이 거의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각각의 인물을 저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유형 기본편, 이름 우리가 첫 단계. 2단계는 쟁점 심화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제편이에요. 배경 지식. 크게 이제 주제를 나눠보면은 개인과 사회, 대중사회, 현대사회 원리, 현대사회 이게 나누는데 이거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세분화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사회, 현대사회 원리이긴 한데 배경 지식은 무한대라고 보셔야 되죠. 자, 무한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출되는 주제가 있겠죠. 그거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해드립니다. 이건 고대 기출인데 고대 기출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연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역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2026부터 역순으로 가게 되고 보통은 편입만 다루는데 고대는 2018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9년치가 있긴 하지만 조금 부족하면은 연대 수십 문제도 제가 갖다 씁니다. 편입과 비슷한 문제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는 2019 학년도부터 다룹니다. 지금의 연대 편입 패턴은 2019부터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분량도 너무 많아요. 2012부터 있으니까 15년치가 있거든요. 다 못 다룹니다. 그래서 매 회차마다 매 주차마다 2회차씩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이 16, 그죠? 16개밖에 못 다루게 되는데 나머지는 제가 다른 수업 때 다룸으로써 웬만하면 연대 고대 편입에 나왔던 문제들을 여러분 한 번씩 다 접해 보게끔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하프 파이널인데요. 파이널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실전반입니다. 이 실전반부터는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은 3시간 동안 강의만 진행이 되고 첨삭과 쓰기는 수업 이외 시간에 별도로 진행하거든요. 첨삭은 물론 강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고등부 논술은 첨삭쌤이 따로 오시죠. 편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안 놓치고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실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요 이거는 이제 하고 나서 시험도 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그 숙제하실 때요 숙제하실 때 시간을 재지 말고 하십시오. 시간 연습은 이때 실전반에서 합니다. 이거는 풀셋반인데 이 특징이 있죠. 그 풀셋반부터 고대반, 연대반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인문사회를 분리합니다.
수업은 고대 연대반 분리되고 시험 문제도 분리해갖고 여러분이 인문사회 둘 다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사탐 문제 선택 과목 풀듯이 제가 두 문항을 다 드리면, 두 문제지를 다 드리면 여러분 인문은 인문 문제를 풀고 사회는 사회 문제를 풉니다. 저는 해제를 둘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진도가 나가겠지만 이때는 제 수업을 여러분 다 따라오는 실력자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12월 달 수업. 12월 달에 보통은 제가 항상 주당 한 번 수업합니다만 12월 달만큼은 그 2주에 한 5번 정도 수업합니다. 이때도 당연히 고대 초집중, 연대 초집단 나누어서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1년 커리가 다 됩니다. 강의실을 잠깐 엿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수업 방식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3시간 정도 수업인데 주 1회입니다. 쓰기 첨삭은 과제로 나갑니다. 첨삭은 저랑 1대1로 대면 첨삭 원칙입니다. 왕복 한 2~3시간 시간이 많이 걸리면요. 첨삭이 15분이니까 여러분이 희망하면 자 구글 미트로 비대면 첨삭도 가능합니다. 원고지에 써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화면에 업로드한 상태에서 전자펜으로 필기하면서 첨삭하면 되죠. 멀리 앉아있지만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하니까 대면 첨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대면 첨삭을 더 선호하긴 해요. 그 다음에 독서과제가 있고 기타 또 과제들이 나가는데 독서과제는요. 제가 그 1과정 1독서 원칙을 세웁니다. 우리가 2달이 한 과정이거든요. 8주 동안에 책 한 권 읽고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진행하는데 한 4권 정도 읽기를 시켜요. 그 다음에 성적도 처리합니다. 논술은 첨삭은 여러분이 첨삭을 받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을 채점하는 거예요. 스쿨링이라는 앱으로 진행을 하고 혹시 인강으로 여기 들어온 학생은 여러분 인강으로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써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제가 다시 써서 올려드립니다. 서면 형식이겠죠. 그리고 성적은 그 인강에 제가 직접 성적을 입력해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신문 사설 하루에 한 개씩 뭐 300자로 매일 요약하기 이런 등등 해갖고 여러분이 논술 들으면서 어떻게 더 책을 읽고 하는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다 설명드리는데 제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실제 첨삭 예시입니다. 요같은 첨삭이 이제 진행이 돼요. 실제 첨삭 사례고요. 이건 성적표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그 작은 새로 길쭉한 화면 3개가 제가 합쳐놓은 건데 자기 점수 그리고 석차 벽분위 그리고 최고점, 최저점 그리고 간단한 강평 등등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전 독해력 증강인데 방금 설명드린 그겁니다. 신문사설 요약하기 이거는 12월 시험 때까지 하고요. 독서과제 1강좌 1독서 2달 동안 8주 동안 한 권 읽기. 읽기가 전부가 아니고 정리까지 합니다. 정리. 자 그리고 브릿지 강좌에서 독해력 강화 있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학습 포인트 이제 마저 마무리해 보시면 연대 사회 연대 인문 조금 다릅니다. 연대 인문은 비교가 많고 사회는 설문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통틀어 보면은 연대 인문에도 1번에서 설문평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8까지는 그랬고 2019부터 바뀐 거고 연대 사회는 2024부터 비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교가 물론 나왔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확정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설문평가, 도표까지 공부하시고 도표는 사회에만 나옵니다. 연대는 도표는 사회에만 나오죠. 고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인문 공부한 학생도 공부할 때는 도표도 같이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도표가 붙은 문제가 다 설명평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와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독해, 요약, 설명, 도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고대는 인문사회 비슷합니다. 1번 요약이고 2번은 설명평가입니다. 역시 사회논술은 도표가 있고 인문은 도표가 없습니다. 연대고대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영어 지문이 연대는 있습니다. 인문사회 둘 다 있고요. 고대는 영어 지문 없습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기견해는 원래 수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편입에도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대는 특히 설명평가가 중요합니다. 이거 요약과 그리고 비교와 자기견해란 도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승부수 학교서입니다. 학교서는 한 3번 쓰기 때문에 3번 첨삭 받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셨죠? 자 질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원한 동기와 학업적 노력 그리고 다양한 그저 활동 이 지원 정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원 동기와 이를 위한 학업적 노력이지 이건 뭐예요? 지원한 동기 즉 여러분이 지원 전공에 대한 학업적 노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혼자 책 읽는 거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수강 기록에 수강 과목이 나타날 텐데 자 전적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동일 계열 비동일 계열 그 자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동일 계열이면서 내가 지원 전공에 대한 준비 정도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일부 감점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할 수 있다면 과목을 들어두자. 한 서너 과목 정도 전공 과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활동도 여러분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연대가 직접 예시를 줬죠. 자, 그 리더십, 이거는 직책을 맡은 경력입니다. 직책을 맡은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은 아실 것이고, 연구활동은 그 논문 공모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님 그 연구팀에 들어가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학부 1, 2학년 학생이 좀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취미활동인데 개인적인 취미를 증명할 수 없죠. 그래서 동호회 활동 같은 겁니다. 뭐 테니스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이 있죠. 그리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특별 활동은요,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하루 딱 이벤트로 행사 참석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지속성, 그리고 전공 관련성. 이 전공 관련성도 100% 전공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관련되면 되기 때문에 전공 관련성이 100% 맞는 게 어디냐 못 찾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활동이 아직까지 전혀 없으시다면 봉사활동 정도를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한 2-3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시고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없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나머지는 쉽습니다. 이거는 그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도 보시면 그죠? 지원 동기 묻고 있죠. 활동 묻고 있죠. 전공 관련성 묻고 있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1년간 연간 커리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김현 편입학원에서 합격률, 합격생 숫자, 그리고 매출 등등 합격 수강생 수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면, 연대 고대 편입 논술은 여러분이 현실이다, 그냥 그죠? 경쟁률 20대 1만 돼도 연대는 높은 편이고 모집 정원도 많고 그죠? 경쟁률 낮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험입니다. 전적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말을 믿으시고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